네, 금요일 실시간 진단 들어갑니다. 먼저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있으세요? 예, 우리은행이고요. 네네. 11,200원에 네. 40%요. 네, 약간 마이너스권으로 오늘 돌아서셨네요. 예, 네. 갖고 계시면서 어떠셨나요? 차트 모양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네네. 기업은행은 좀 갔는데 이게 최고 못 가고 답답했어요. 네. 여자들은 예쁜 거 좋아하는 거 당연하고, 또 주식 투자할 때도 차트 모양이 예뻐서, 요런 주식들, 또 그런 패턴들을 잘 아시면 또 수익을 잘 내는 가능성이 높은 어떤 또 차트를 확보하게 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럴 때 딱 들어가면 괜찮겠다, 이런 건데,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등락이 있는데, 우리은행은 글쎄요, 등락이 있었는지, 시황을 얘기할 때나 이럴 때 우리은행은 별로 언급이 또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비중을 많이 실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보유하실 생각이셨어요? 처음에는요, 네. 한 2, 3일 단타 치려고 들어갔는데 자꾸 빠지니까 네. 조금 더 해가 40% 된 거예요. 네, 생각보다 잘 안 움직이고 또 횡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전략 드릴게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예, 김봉만 전문가님이에요. 김봉만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모양이 참 차트가 예, 매수를 좀 하실만 했죠. 기술적으로 네. 조금 좀 잘 보시는 분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밀린 것은 이제 뭐 지수가 이제 밀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한 템포 좀 눌러야 되고요. 우선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였으니까 일단 뭐 절반 정도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일 일장 이후에 20일선 이탈하게 되면 뭐 절반이라도 일단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 은행주는, 그러니까 다음 주가 맥점 주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은행이 지금 이번했던 이제 어저께 기관들만 100만 주, 물론 이제 대우증권도 엊그저께 그 지수 밀릴 때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만은, 5월 19일 날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죠. 기간 해제 6개월. 예, 그 물량이 한 3억 4,500만 주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주가를 조금 더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악재 요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물량 출회는 없는데, 만약에 대주주가 물량 매각하더라도 우리은행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관이나 외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블록딜을 아마 할 겁니다. 뭐 시간 내에서.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는 좀 약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두 번째로 뭐냐면 다음 주에 만약에 금통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은행주는 금통위에서 다음 주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 예,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런 또 뉘앙스를 비췄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가가 그 전에 이제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3 내지 5% 정도 은행주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만약 한다라면.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인하했던 지금 현재 기준금리 1.75인데 그게 지금 단군일의 최저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반대로 은행주 어떤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은행주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만약 빠진다 그러면 한 5% 정도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연동 또 진바닥이 될 소지가 높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 4.5%거든요.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증권주가 1분기에 많이 올라갔죠? 2분기에는 이제 은행주가 갈 차례예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보험주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죠.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면 그대로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10,000원이 최종적인 맥점인데 그 정도 오면 또 이제 주가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홀딩 하시고 만약에 단기 물량은 내일장 위에 지수 또 반등이 나오면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직전 고점이에요. 아시겠죠? 시청자님께서 사셨던 가격대 거기서 일부 좀 줄이셨다가 뭐 다시 한번 맥점 다음 주 목요일 날 금통위 금리 결정 여부를 보셔도 되고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은행주 지금 사야 됩니다, 사실. 차트 안 보고. 예? 예, 그래서 일단 그 단가 돌파했을 때는 2차 맥점은 13,000원. 13,000원. 은행주 지금 워낙에 싸니까 절반 정도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나머지 반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뭐 최소한 저도 15,000원 이상은 가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올 가을 정도까지 봤을 경우에요. 3,000원까지는 한 몇 달 정도 걸리겠어요? 예? 13,000원까지는 몇 달 정도 걸리겠어요? 이건 이제 시장 이제 다음 주 이제 만기 끝나면은 아마 이게 아마 뭐 다음 달 정도? 다음 달. 예.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13,000원. 그러면 계속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도 될까요? 그렇죠. 은행주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예. 그럼 중장기적으로만 한 5월달까지요? 그렇죠. 올 가을 정도까지. 가을 정도까지 예. 들고 가도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약간 13,000원, 15,000원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시는데 예. 비중이 40% 있으시니까 네. 가격대마다 약간 조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듯이 네네.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단기로 2, 3일 보고 들어갔는데 조금 물리면 이게 중장기가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반 정도는 일단은 네.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좀 중장기적으로. 네. 이게 가장 이제 합리적인 전략이에요. 은행주 중에서 잘 선택하신 건가요, 이분께서? 잘 선택하셨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시청자님? 그럼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까요? 조금이라도. 네. 다음 주에 반등 나오리라 좀 봅니다. 예. 예. 요즘 정말 은행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또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많이 방송 통해서 들으셨죠? 예. 예, 우리은행 전략 어떠세요?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만나보겠습니다. 4477님이신데요. NHN 엔터테인먼트 69,2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20% 비중 갖고 있으신데요. 오늘 주가는 62,000원에 마감됐네요. 오늘 장에도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재호 차장님, 네. 코스닥 주식인가요? NHN 엔터가 지금 이분 한 10% 정도 손실이세요. 거래소인데 거의 뭐 코스닥 종목이나 뭐 마찬가지라 봐야겠죠. 근데 반등을 못 해줬어요, 오늘. 실적이 안 좋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전략을 어떻게 세우죠? 실적은 뭐 계속 좋지 않았어요. NH엔터가. 일단 이제 뭐 한 게임으로 잘 알려진 업체죠. 뭐 웹보드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상장 이후에 계속 그 줄곧 하락세를 보였고, 얼마 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쨌든 웹보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반등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게임 부분 약간 좀 기대한 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약간 부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 악화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게임 자체가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뭐 NH엔터도 역시 이제 실적 분야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웹보드 규제가 좀 실적에 타격에 크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NH엔터가 주력 사업이 지금 현재 게임인데 게임만 줄이고 이쪽으로만 목숨을 걸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뭐 62,000원도 비싸고 5만원도 어떻게 보면은 비쌀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여기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쪽, 이쪽에서 이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오늘이 바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실적 발표 이후에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오지 인터넷을 좀 인수를 했죠. 뭐 가격이 좀 비싸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2천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핀테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성장 동력이 앞으로 추가가 돼서 이것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아마도 반등을 만들어갈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강한 반등을 좀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죠. 69,000원이면은 사실 싸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로부터 줄줄 더 흘러내려가지고 고심이 막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실적 발표도 5월 초에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이번 달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주느냐 아니면 이번 달 정도까지 조정을 주고 다음 달에 반등을 주느냐 요 관점이 되지 않겠나 뭐 싶어요. 어쨌든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반등 좀 기다려라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 반등이 진행된다라면은 지난 4월 달에 그랬던 고가가 78,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일단 반등의 목표치로 이제 그 접근하시면서 보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78,000원 이후에 더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그때의 상황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핀테크의 사업 그 부분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지를 한번 체크해가면서 목표가 상향이든 아니면 좀 거기서 끊어주든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매도보다는 보유하시면서 7만 원대 중후반까지는 보유 전략이 맞다라고 판단 드려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에 전화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세요? 예, 전화 안 주실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쵸? 파미시리요. 파미셀이요? 예, 아,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신가요? 그 4,220원이요. 네네. 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으셨어요. 좀 벗어났어요.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보유한 지는 뭐 오늘 샀어요, 오늘. 오늘 사셨어요? 예. 예. 장중에? 사놓고 보기 좀 빠지길래, 이거 예. 어찌 될란가 좀 알고 싶어서, 매수를 해야 될지, 네네. 날 더 좀 끌고 가야 될지 좀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전했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전화 안 주셔도 될 만큼 수익 많이 보고 계시면 좋을 텐데, 오늘 장에 매수를 해주셨는데 약간 좀 마감이 찜찜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오늘 세 분 카운슬러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의 전략 필요하신가요? 이희건 전문가입니다. 네, 이희권 대리님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성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 네네. 사실 바이오 제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잘 알긴 하지만 사실 그 카운셀링 해주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종목 섹터군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R&D와 이 바이오 섹터군들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 라이센스 아웃이나 기술 수출 같은 것들이 바로 내일 일어나 버리면은 주가는 크게 폭등하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바이오 sek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먼저 그 시청자님께서 어떤 매수 관점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는지부터 제가 네. 아니 그것이 좀 계속 하길래 좀 장이 좋아 보이길래 샀더니 오늘 잘 구석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감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단기로 해야 될지 장기로 해야 될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특별히 뭐 그 회사에 대한 뭐 이제 상세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차트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일단 객관적인 향후 전망 객관적인 팩트로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밀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그램을 품목 허가 득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업체죠. 근데 그 지금 파밀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그 연일 그 연초부터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적이 크게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도 성장성만으로 그렇게 랠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 시작은 올해 있었던 한미약품의 라이센스 아웃이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사실 이 그 파밀셀 같은 경우도 지금 임상 1, 2, 3상 진행하는 품목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 건들이 터지면은 주가가 여기서 확 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시청자분도 그렇고 자세히 알 수 없는 정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에 이렇게 그 3개년 연속
적자인 기업에다가 조금 리스크를 지는 거는 오히려 그 주식 투자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 접근하신다라면 충분히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 그 고점 부근이 한 4,800원 정도만 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충분히 다 전량 차익 실현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투자하고 계세요? 아우, 이름도 뭐, FNC 엔터든가? 네, 맞습니다. 정확하고요. FNC 엔터요. 예, 예. 네, 엔터주 투자를 하시네요. 그래, 엔터주에 한번 들어가 봤더만은, 네. NHN 엔터 이런 거는 또 적자라는데, 이거는 또 실적이 어떻는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네. 조금 수익이 났었는데, 전번에 그건 백수원가 그냥 해가지고 막 그냥 하락하는 바람에 이것도 같이 하락을 하대요. 네, 매수가가 얼마나 되세요? 22,500원요. 비중은 얼마시죠? 비중은 20%쯤 됩니다. 네, 10% 정도 손실이신데 예, 예. 오늘 주가가 1% 반등했고 어제 오늘 상승했어요. 근데 시장 대비보다 다른 주식 오른 거에 비해서 코스닥에서 그렇죠. 예, 크게 못 올랐어요. 예, 다른 건 이제 종합원은 10% 올랐는데 10%가 올랐는데 이거는 10포인트 이거는 그냥 얼마 못 올랐잖아요. 네네네. 실적 궁금하다고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전략도 같이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특히 그 정용화 씨, CN블루죠. 정용화 씨, 그 CN블루의 보컬, 이 가수가 한류음악계의 김수현이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시청자님, 오늘 세 분 중에서 어떤 분 전략 드릴까요? 이재우 차장님. 네, 이재우 차장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금 올라가가지고 속이 상하신가요? 아이고, 어제도 조금 오르고 오늘은 종합은 많이 오르던데 이건 조금 올라가지고. 언제 사셨어요, 실례지만? 아이고, 좀 됐어요. 한 2주쯤 됐네. 2주쯤. 예. 그러니까 올라가던 주식이 조정을 받고 반등 나왔던 세게 올라가는데 FNC 엔터는 최근에 조정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사신 자리 2주 전에 사셨다 그러니까 이미 추세를 꺾고 하락 추세에 있는데 거기서 매수 들어갔단 말이야. 그게 조금 잘못했어요. 물론 거기서 들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뺐다가 반등 나오면서 또 21선 안착하는 시도가 나오니까. 근데 4월달 중하순께 한번 다시 깨고 내려갔으면은 약간 매도라든가 비중 조절해 두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손실 보고 파기는 싫고 또 빠질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랬었을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FNC 엔터가 지금 빠진 거 보니까 약 한 달 남짓 하락을 줬습니다. 이제는 좀 다시 이제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매수 들어오고 하고 좀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음 주부터 한번 잘 보세요. 반등 이제 나왔을 때 얼마나 세게 들어오는지 요 한번 보시고 어쨌든 엔터주죠. 좀 전에 이제 정영학 씨 얘기도 있었고 또 걸그룹 AOA도 있었고 중국에서 좀 이제 올해 공연 규모라든가 계속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 진출이라든가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면은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데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 관련주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중국향 매출이라든가 이것이 가장 크게 매출 비중에서 크게 들어오고 또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엔터 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들 주식은 그렇게 힘은 없어요. 그래도 FNC 엔터가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탄력적인 상승을 보였었는데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이래 보시고 기왕 참으신 김에 조금 더 한번 인내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21,000원에서 한번 걸리는 자리인데 21,000원에서 요거를 넘어가 버리면은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1,000원 나온다 하더라도 팔지 마시고
엔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엔터주들이 이제 글로벌,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엔터 주식들 보면은, 펄을 한 30에서 40배 정도는 쳐줍니다. 근데 FNC 엔터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20배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있겠다. 다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시청자님을 얼마나 괴롭히면서 올라가느냐, 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21,000원 팔지 마시고, 넘어와서 21,000원에서 2,000원 안착하는 과정이 차후에 이제 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진행된다라면은 이 종목은 한 24,000원, 5,000원 정도까지도 그대로 보유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와서 요게 이제 종가상으로 18,5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랬을 경우에는 더 빠지고 나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절반 정도 일단은 끊었다가 나중에 다시 산다. 예,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한숨이 나와지네요. 안 빠지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주식이 하락 추세대에서 올라갈 때 일반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는 주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뭐 10% 올라간 종목도 있었다 했죠. 그죠? 쫙 올라가다가 급락 나와서 반등 나오니까 10%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엔터는 이미 하락 추세로 이미 오래전에 접어들어 버렸어요. 이런 주식들은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여기서 올라갈 때 오늘 같은 날도 반등이 밋밋하거나 혹은 또 조정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에 따라서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나중에 수익 보고 팔 수 있느냐, 예, 뭐 그게 이제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그거는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작년도에도 영업이익이 한 15, 영업이익률이 15%대 20% 가까이 뭐 됐으니까 올해는 작년도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 중국향 매출이 한 뭐 2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고 뭐 1분기부터 해가지고 특히나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좀 괜찮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싶으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어차피 조정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요 구간을 어떻게 잘 참고 넘기느냐 이게 관건인데 20% 비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18,500원은 종가상으로 이탈하면은 10% 정도 덜어냈다가 나중에 다시 사시고 올라가게 된다면 21,000원을 넘고 뚫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조금이 회복됐다가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추세가 전환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대로 조금 20%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는 쪽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1,000원이 넘어갔다 하면은 그냥 팔지 말고 견뎌보라 이 말씀이죠? 네, 견디세요. 그때는 뭐 22,000원 갔다가도 다시 2만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놔두시고 18,500원을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만 10% 정도 도려냈다가 나중에 다시 산다. 이렇게 보시기 바랐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략 확실히 세우셨죠, 시청자님?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서 NHN 엔터와 FNC 엔터 둘 다 기획사인 줄 알았는데, 연예 기획사인 줄 알았는데, NHN 엔터는 게임 업체군요. 이렇게 또 B형 여자, AB형 남자님께서 남겨주셨네요. AOA 소속사 FNC 엔터 맞고요.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보다 보면 우리 생활에 있는 것들이 주식에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는 투자, 수익 나는 투자 하시기 위해서 또 오늘 세 분 계속 진단, 전략 세워드리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청자분 될 것 같습니다.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롯데케미칼을요. 호남석유 할 때 이렇게 32만 7천원에 사가지고 네. 그때 빠지걸 냈던 이렇게 전문가한테 상담하니까 29만 3천원에 또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100주를 사서 200주가 됐어요. 네네. 200주가 됐는데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번에 상담 받으니까 30만 원까지 올라올 거라고 그러더니 지금 이게 또 빠지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다시 전화드렸어요. 비중 얼마십니까? 20%예요. 보유하신 지 몇 년 되셨죠? 한 5, 6년 되는 것 같아요. 5, 6년까지 되세요? 호남석유 할 때 그게 벌써 5, 6년이 됐군요. 네. 와, 호남석유 저도 입에 익는 그런 기업 이름인데 이게 바뀌었죠. 롯데케미칼로. 네. 예. 근데 이렇게 오래 보유하셨고 최근에 반등 나올 때 다시 진단을 받으셨는데 30만 원까지 갈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가지고 또 내려내 또 아유.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하고 다시 올라올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팔아야 되나 싶어서 전화 한번 드렸어요. 네네. 얼마나 아까우시겠어요, 진짜. 이게 4월 말에 28만 원까지 가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롯데케미칼 또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어떤 분 전략 필요하세요? 김본만 전문가님 좀 한번 부탁드려요. 네,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5년이면은 진짜 가슴이 그냥 뭐 숫덩이가 되셨겠습니다. 그죠? 예. 뭐 말았어. 이번에 또 오를 때 이왕이면 30만 원 좀 넘게 돌파하고 나서 좀 꺾이던지 딱 그 27만 5천 원 찍고 얘 밀려버리네.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롯데케미칼이 올 1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27만 5천 원이면 고점이 거의 100%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코스닥의 개별주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에서 100% 오르면 일단은 이제 한두 달 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 자, 그 롯데케미칼 우리가 지금 올 1월달, 2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유가 하락에 의해서 석유 화학 업종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1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게 뭐냐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유가 하락 나오면서 석유 화학 업종이 피해주였는데 유가 이제 하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부터는 이제 수혜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1분기부터. 원가가 이제 낮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유가 하락에 의한 원가 구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네. 네, 이런 개념인데, 국제유가 뭐 당분간은 계속 올 연말까지는 뭐 60달러, 많이 올라가 봐 70달러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의 실적을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화학 업종 자체가 다시 이제 4, 5년 만에 턴 어라운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럼 올 또 연말까지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5년 보유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요. 5년이 2년이고 다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더 다른 거 어설프고 들어가지 마시고 우선은 그대로 보유를 하세요, 그냥. 아니, 그럼 한 20%만 더 사서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전화 한번 주셔야지. 물타기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께서 그 전에 처음에 10% 들어갔다가 추가적으로 10% 추가했는데 더 빠져가지고 지금 이게 밀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 5년 전에. 그래, 안 그래요? 네? 5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 네. 물타기 네. 잘못하셔가지고. 네. 그 이번에 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은 주가가 지금 조정 구간이지 않습니까? 네. 네. 차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림 잠깐 띄워주시죠. 네. 자, 롯데케미칼이 지금 월봉으로 4개월 연속 올랐잖아요. 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월봉으로 3개월 이상 오르면은 한두 달은 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 비축 구간.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보면은 이거 30만 원은 기본이고요. 올 연말까지 보신다라면 뭐 최소한 35만 원 아니면 정고점까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갔네요. 추가 매수 여부가 중요한데 네. 지금은 조정 구간이니까 이번 달에 만약에 막 20만 원 초반까지 밀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중간중간에 이터마트 여기 종목 카운슬러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진단을 한 번 더 받으세요. 네. 그 매도를 하지 마시고 다음 달,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한 22만 5천 원, 61선 정도 주게 되면 이번에는 한 번에 또 20%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네. 한 5% 정도 추가 매수 하시고 주가 이제 바닥 다지기 할 때 기술적으로 그때 이제 뭐 한 5% 더 추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은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한 가을까지 보유해 나가신다라면은 30만 원 그 윗선까지 한 30만 2, 3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보유해 나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넘게 참았어요, 전요. 예. 뭐 앞으로 20년인데 또 3년 더 본가 가지고 온다면 참을 수는 있어요. 참는 건 그거하지 않는데. 몇 년 가지고 있으면 12만 원대까지 빠지고 했다 또 그거하고 그래서 올해 좀 올라왔는데 30만 원 간다 그래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빠져서 또 한 12만 원 정도까지 또 떨어질란가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전화 한번 드렸어요. 이번에는 한번 좀 밀어붙이주세요. 한번 연말까지 끌고 가십시오. 네, 연말까지 끌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참,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 에너지 충전 가득하세요. 저의 의견은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